자, 이렇게 진나라를 지나서요. 한나라로 넘어가죠. 진나라는 되게 짧게 존재했지만 사상 쪽에서는 뭐 한나라와 진나라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가 태도를 한나라에도 고스란히 거의 계승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는데요. 중간에 신나라라고 하는 왕망에 세웠던 나라가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너무 짧아가지고 보통 역사에서는 그냥 한나라를 전한, 후한 혹은 서한, 동한 그냥 묶어서 한나라를 약 400년 정도 지속된 나라로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후한이 220년에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184년에 그 유명한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고 18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뒤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후한 시기 한 50년은 난잡한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인간들이 그때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자, 한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초기에 사상계 9년제가 성립되고 민간으로부터 관리를 등용합니다. 이 민간으로부터 관리를 등용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원래는 표현이 뭐냐 뽑아 들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즉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후에는 과거를 쓰고요. 이 당시에는 효렴이라고 하는 제도를 씁니다. 효렴은 일종의 추천제입니다. 인물평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거 보면 한나라 시대 이 인물평을 어떻게 중시 여기고 이 인물평을 가지고 어떻게 관직을 얻고 뭐 이러는지 등이 나오죠. 삼국지 보면 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해줘서 등용하고 누가 누구를 소개해줘서 등용하고 관리들을 등용하는데 그 관리들을 등용하는 제도가 효렴, 일종의 추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추천제가 이제 귀족 정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전통의 과거제나 아니면 선거 이런 효렴 제도를 두고 이런 평가를 많이 하긴 합니다. 원칙으로는 서민에게 개방되어 있던 셈이다. 사실 한대의 재상 중에는 가난한 농민에서부터 벼락 출세한 자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민주적, 근대적인 제도였다고 할 것이다. 민주라고 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한다는 면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독점된 권력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쪽에 이제 육아 전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육아의 과거제도 민주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출신의 지식인들이 생기고 지식인이 곧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이건 반복되는 거죠. 중국 사상이 강한 정치색을 띠게 됐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관리들의 사상으로 유학이 있었고 이 유학이 학문, 종교, 문학, 예술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챕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황로 사상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황로란 무슨 뜻이냐? 황제 플러스 노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황제는 우리가 진시 황제할 때 황제가 아니라 누렇다는 뜻의 그 황자를 씁니다. 황제는 중국 전통의 시조로 불리는 상상 속의 인물이죠.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장들, 가르쳤다라고 하는 학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나라 때 연구되었던 책들 가운데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의학 공부하거나 명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한 번쯤 이제 눈이 가게 되는 책인데요. 전설 속에 있었던 황제 그리고 노자 둘을 합쳐서 만든 학문이 황로학이라고 하고요. 도가적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가적 통치술의 그 내용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작은 정부론이라고 할까요? 오늘로 따지면 강하지 않고 좀 간결한 통치, 백성들을 방임하는 정치, 백성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이 구도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나라가 한비자의 법가로 강력한 통치를 이야기했다면 이에 비해 한나라는 황로학을 통해서 느슨한 통치를 초기에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215쪽 한코조 유방이 이야기했던 것을 언급하죠. 관중은 무슨 뜻이냐면 관을 넘어서 들어온 땅이란 뜻이고요. 당시에 진나라 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관중이 유방이 들어왔을 때 유명한 약법 3장을 발표했다는 것도 이런 황노사상의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 약법은 법을 간략하게 한다는 겁니다. 3장, 3가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 그리고 뭐 남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하면 각각 해당하는 형벌에 처한다. 그래서 이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로 번잡한 다양한 법을 간략하게 줄인다는 거죠. 황노 사상의 내용. 이 책에서는 이제 언급하듯 황제와 노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책에서 황노 사상이 궁금해가지고 거자오강의 중국 사상사를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나라 시대 초기 도가로 통칭되던 사조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각기 다른 사상적 취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그 안에는 청정무위를 숭상하고, 청정무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취향과 도회의 방술로 전생보신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취향. 도회라고 하는 건 도광양해를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보이지 않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방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개인적 취향, 음모와 결단, 권세와 책략을 중심으로 하는 책략 취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거자오광이 말하는 한 크게 보면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겠죠. 두 번째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사기 보시면 장량에게서 보입니다. 장량이 건강이 나빴대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이제 다양한 방술을 연구했고 나중에는 곡기를 끊습니다. 그런데 여태후, 즉 유방의 부인이 밥을 먹이죠. 일부러 고기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세 번째 권세와 책략을 중심으로 한 책략 취향은 음모론, 음모술, 기만술로 노자나 이런 학설을 보는 관점에서 좀 주목하는 거겠죠. 이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황노 사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냥 다만 인상은 진나라의 통일 이후 한나라가 무제 시기까지 좀 사회적 혼란을 겪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상적 나름의 혼란 상황 아니면 잡종적 상황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18페이지 이 2가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기 노자전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기 노자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기 노자전이 아니라 사기 열전에 노자 한비 열전이 있습니다. 노자 한비 열전의 앞부분에 노자 이야기가 있고 이걸 똑 떼서 노자전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자 문예설이 있습니다. 공자가 노자에게 와서 예를 물었다. 이거는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논쟁을 낳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자 텍스트를 훨씬 더 역사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자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으며 공자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고 보는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제 노자 학설의 어떤 전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전한 초기의 풍조, 즉 한나라 초기에 노자가 강조되면서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죠. 저는 장자 속에 이 이야기가 먼저 있고요. 장자에 있는 내용들이 노자 문예설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이유는 도가학파가 자신의 우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어낸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공자 문예설은. 그 다음에 황노사상이 이후에는 노자의 가탁한
신선설을 가리키는 일이 많고 그 내용이 변질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로사상이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통치술, 이 통치술이 뭐 이 책의 저자의 입장에 이야기하면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정부론처럼 백성들을 느슨하게 통치하는. 근데 이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한나라 말에는 도교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수행, 신선술, 나아가 방생. 방생이라고 하는 건 이후에 이제 도교 역사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건강. 오늘날 이걸 양생이라고도 하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이라고 그래서 단약, 약을 먹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죽. 그래서 이제 신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회통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단약을 먹는 걸 내단이라고 하고, 뭐 방중술 이걸 외단이라고 하고, 뭘 먹는 걸. 그리고 이제 신체의 기나 뭐 전기를 이야기하는 걸 내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뭘 먹느냐,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혹은 기나 아니면 내재적인 어떠한 에너지를 중시 여기는 관점들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긴 합니다.